3학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과 같이 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지 나형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3의 0제곱 곱하기 8의 3분의 2제곱, 어렵지 않게 3의 0제곱은 1이고요.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죠. 거기에 3분의 2제곱 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2의 2제곱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8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분의 A3의 값이 2였을 때, 즉 이 말은 앞에 있는 항과 D항 사이의 비율이 2라는 거잖아요. 즉 공비의 값이 2라는 거 알려준 거죠. 공비가 2. 이랬을 때 등비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하여라. A5의 값은 A1 곱하기 공비 아래 4제곱이므로 8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16이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2 나오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분의 0꼴 극한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로피탈 정리 써버릴게요. 1분의 여기는 2x 플러스 2, x에다 2 대입해 주시면은 4니까 2 더해주면 6. 정답은 3번. 4번 함수 4 코사인 x 플러스 3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코사인 함수는요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4잖아요. 거기다가 3만큼 더해주면 최대값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여러분 여기 독립이라는 말에 밑줄 쳐놓고 독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P, A 교집합 B의 값이 뭐와 같냐면 PA 곱하기 PB와 같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랑 또 하나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죠. 따라서 조건부 확률 PA 바 B의 값은 B랑 상관없이 항상 PA와 같다라는 거, 요 두 사실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보기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번 보시면 PA 바 B의 값은 PB와 같다 했죠. 그러면 얘 대신해서 우리가 PA라고 쓸 수 있잖아요. PA의 값은 PB와 같다라고 써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 교집합이 주어져 있죠. 이랬을 때는 PA 곱하기 PB의 값이 9분의 1이라는 식으로서 이렇게 고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PA와 PB의 값이 같으므로 우리는 PA의 값은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바로 도함수 계산해 주시면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이 되므로 여기다 2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f'2의 값은 2, 4, 8, 8, 4, 32 더하기 3이므로 35.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문제 지수부등식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1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의 x제곱으로 고쳤을 수 있고, 얘는 3의 21 마이너스 4x제곱과 같대요. 자, 그랬을 때 밑을 3으로 맞춰주면 밑이 지금 현재 1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 변경 없이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시겠죠. 마이너스 2x의 값은 21 마이너스 4x보다 작다. 이 1차 부등식 풀어주면 정답이래요. 이항시켜주면 2x의 값은 21,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21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10개 5번 해주시면 되시겠죠.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4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어렵지 않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4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4 곱하기 1 곱하기 1도 되겠고, 또 하나 2 곱하기 2 곱하기 1도 되겠죠. 그런데 A, B, C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 따라서 3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가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의 세제곱분에 2개 더한 거 6이므로 정답은 3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위에 한 점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일단 끊을게요.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계산해 줘야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쓸 건데, 여기다가 0,2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므로 x에다가 0을 쏙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접선 기울기가 얼마예요? 바로 미분계수의 값인 2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접선과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점 A를 지난대요. 그 직선의 x절편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직선을 구해보면 우리는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2라 했으니까 y절편 값이 2겠죠. 플러스 2 써주면 되겠네요. 얘의 x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y에다 0 넣었을 때 나오는 x의 값 계산해주면 되므로 따라서 4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열의 합 시그마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준식 바로 정리해서 써주면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끊어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2ak라고 쓸 수 있는데 2ak라고 쓰지 않고 2를 앞에다 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bk 더하기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4라고 쓸 수 있겠죠. 요 값은 문제에서 8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16, 얘는 9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9 더하기 4가 지금 5개 있대요. 그러면 20이겠죠. 이거 4라고 쓰면 큰일 나요. 계산해주면 정답 27. 어렵지 않게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n 20,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당연한 거지만 표본 평균 x반은 따를 거예요. 정규분포. 얘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산은요. 원래 분산 5의 제곱에다가 추출한 표본의 크기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20이라고 계산했네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요거 쓰면 큰일 나죠. 얘는 지금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한 거니까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정답이에요. 따라서 4분의 5 두 개 더해주시면 4분의 85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은 1이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A11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1부터 n까지 한번 차근차근 대입해 볼게요. k에다 1 넣어주시면 A1 마이너스 A2 k에다 2 넣어주시면 A2 마이너스 A3 눈썰미 있는 친구들이면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3 넣으면은 A3 마이너스 A4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n까지 가야겠죠. a, n,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그 값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다 지워져요 여러분. 뭐만 남아요? a1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 나오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a11의 값이니까 n자리에다가 10을 쏙 넣어주시면 a1의 값은 문제에서 1이라 했고 n에다 10 넣어주면 a11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마이너스 100 더하기 1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11의 값은 너 이항시켜주고 너네 이항시켜주면 91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네요. 그러면은 x 써주고 x 써주고 여기다 1, 2, 3, 4 마찬가지로 공역도 1, 2, 3, 4 조건이 F2, F3, F4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한 크기 관계를 갖는데요.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2, 3, 4에 대해서 2와 3과 4가 대응될 함수값들을 여기서 골라줘야겠죠.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골라주면 될 거예요.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4H3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1이에요. 1은 얘네들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겠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4 곱하기 4H3은 우리가 조합으로 고쳐주시면 6 컨비네이션 3이라고 고쳤을 수 있겠죠. 4 곱하기 6 컨비네이션 3의 값은 6, 5, 4, 3, 2, 1. 얘 약분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4 곱하기 20에서 80.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시겠네요. 1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시각 t는 3에서 t는 k까지 움직인 거리가 25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vt 함수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vt 함수는 1차 함수로서 굳이 말하자면 t절편의 값이 3이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t가 3이었을 때 0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건 3에서부터 k까지, k는 3보다 크대요. k라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이 삼각형 면적 구해주면 되겠죠. 가로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k-3이라고 쓸 수 있겠고,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vt 함수에다가 k 넣어주면 되니까 세로의 길이는 2k-6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의 값이 삼각형 넓이니까 그게 25 나온다라고 식 쓰면 되겠네요. 이쪽 약분해주면 k-3되므로 k-3의 전체 제곱의 값이 25래요. 양변 루트 씌워주면 5되므로 k 값은 8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다. 6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 문제네요. 가 A와 B는 이웃한다. A와 B는 이웃한다. 그러면 여기다 A, B라고 쓸까요? 너 A, B.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C는 여기 앉히면 안 되겠네요. 우선은 C를 제외한 5명의 학생을 한번 나열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A랑 B가 묶여 있고 C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남은 학생 수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묶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묶음을 우리가 원순열로서 배열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4팩토리얼을 4로 나누면은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수가 될 텐데 중요한 건 A랑 B는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따라서 2팩토리얼 곱해주시고요. C는요 B 옆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 낑겨 앉을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낑겨 앉을 수 있겠고 또 여기에 낑겨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즉 C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3군데죠. 따라서 곱하기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3팩토리얼이니까 6, 너도 3팩토리얼이니까 6. 정답은 36.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6번 삼각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기 앞서서 이 부분을 좀 고쳐줘야 할 것 같아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예요. 2분의 파이가 한 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고쳐주시고요. x를 예각 취급했을 때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2사분면 각도예요.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줍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냥 2분의 파이 없애고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식 고치고 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친절하게도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 사인 x 칸막이 여기도 2 사인 x 한쪽에다가 3 써주면 한쪽에다가는 마이너스 1 써줬을 때 우리가 개수 4 맞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는 0. 따라서 사인 x의 값은 사인 x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웃. 이 방정식의 해는 sin x는 2분의 1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들이겠네요. 우리가 sin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살짝 그려보시면 x축, y축, 웨이브 한번 그려주시면 한 주기였으니까 여기가 2파이겠죠. 두 주기, 그러면 여기가 4파이일 거예요. 이랬을 때 얘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그어주시면은 교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분의 1이라는 값은 특별한 값이니까 우리가 직접 이 4개의 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긴 베타가 되겠죠. 세 번째 점은요.
알파를 기준으로 한 주기만큼 이동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2파이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맨 마지막 점은 베타를 기준으로 2파이, 즉 한 주기만큼 이동시킨 값이므로 얘는 베타 플러스 2파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봤을 때 알파와 베타는 지금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대칭을 가질 거예요. 대칭성을 가질 거예요. 그 값은? 그렇죠. 여기가 파이니까 여긴 절반인 2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 값이 얼마니까 2분의 파이이므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네들의 총합이잖아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즉 파이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파이 더하기 2파이이므로 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2파이. 요거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의 총합을 계산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전체 다 더해주면 6파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함수 fx, gx가 있는데 극한이 두 개 주어져 있네요. 둘 다 0분의 0꼴 극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로 정의되어 있는 hx의 0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풉니다. 0분의 0꼴이므로 f0 더하기 g0의 값은 0이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로피탈 정리 이용해서 바로 계산해주면은 분모, 분자 미분한 다음에 0을 쏙 대입해주면 분모는 1분의 분자는 f'0 더하기 g'0의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극한식도 마찬가지로 0분의 0꼴이므로 첫 번째 분모에다 0 대입해주면은 0 나와야 되므로 f0의 값은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는 한번 미분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로피탈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gx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분자 미분해주면 f' x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0 쏙쏙쏙 대입해주면은 g0 플러스 0이니까 안 쓸게요. 분자는 f'0 그 값이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네들 4개의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앞서서 확인했듯이 f0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f0의 값이 마이너스 3이므로 g0의 값은 3이 되겠죠. g0의 값이 3이 되므로 f'0의 값은 6이 되겠고 f'0의 값이 6이므로 우리는 g'0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h'0이므로 h'x 도함수를 계산해주면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준 다음에 0을 쏙쏙 대입해주면 되겠죠. h'0의 값은 0 대입해주면 f'0이므로 6 곱하기 g0의 값은 3 더하기 f0의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g'0의 값은 마이너스 3 산수해 주시면은 18 더하기 9이므로 27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값은 4분의 1과 1 사이인 실수인데 직선 y는 1이 두 곡선 y는 로그 ax와 y는 로그 4a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문제가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주고 이랬을 때 로그 ax는 밑이 1보다 작으므로 얘는 감소함수겠죠. 내려가는 감소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줍시다. y는 로그 ax라고 써줬고 여기는 1,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이 4a인 로그 4ax를 그릴 건데 4a의 값은 1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증가함수겠죠. 증가함수 모양으로서 1,0 지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줍시다. 얘는 y는 로그 4ax 이렇게 쓸게요. 이 상태에서
직선 y는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A, B라고 한대요. 그러면 y는 1을 그려줘야겠죠. y는 1 이렇게 그려줍시다. y는 1. 그랬을 때 만나는 지점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 보자마자 바로 뭐 체크해 줄 거냐면은 좌표를 표시해 줄게요. 점 A 좌표는요, y 값이 1이죠. 마찬가지로 점 B 좌표도 y 값이 1일 거예요. 이랬을 때 로그 AX에 대해서 y 값이 1이므로 x의 값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a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그 4AX에 대해서 y 값이 1 나오려면 x의 값은 4a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4a 이렇게 좌표를 써줍시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있네요. y는 마이너스 1이 두 곡선과 만나는 지점을 각각 C와 D라고 하자. 그러면 또 여기는 이번에는 밑에다가 y는 마이너스 1도 그려주고, 이때 y는 로그 AX와 만나는 지점을 C라 했으니까 여기 C라고 써주고, 또 좌표 써줄게요. 좌표는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분의 1이면 되겠네요. 같은 논리로 옆에 있는 점을 우리가 D라고 했는데 이 점 D는 y좌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겠죠. 이랬을 때 x좌표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x의 값은 4a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 기억 보시면요. 선분 A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은 0,1이다 라고 했어요. 선분 AB를 관찰해 보시면은 A,1과 4A,1을 이어주는 이러한 선분이잖아요. 0,1이라는 지점은 당연히 여길 거예요. 0,1이라는 지점으로부터 점 A까지의 거리가 바로 X좌표의 값인 A가 되겠죠. 스몰 A가 되겠죠.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A가 될 거고 0,1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4A가 될 거예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A 대 4A이므로 1대 4가 되겠죠. 1대 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0,1이 맞아요. 어렵지 않게 길이로 체크할 수 있겠죠. 니은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면 A는 2분의 1이다. ABCD가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두 변이 지금 선분 AB와 선분 CD는 평행하잖아요. 여러분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선분 AD가 y는 마이너스 1과 y는 1과 수직으로 만나면 될 거예요. 따라서 점 A와 점 D의 x좌표가 서로 같겠죠. 그걸 식으로 써줍시다. A와 4A분의 1이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시겠죠. 양변 4A 곱해주시면은 4A 제곱의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양수이므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 선분 AB와 선분 CD의 크기 관계가 다음과 같으면 A는 2분의 1과 1 사이이다. 우리가 직접 길이 계산해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는요. 점 B의 X좌표에서 점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고민하지 않고 3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선분 CD는요. 점 C의 X좌표에서 점 D의 X좌표 빼주면 되겠죠. 요거 산수해 주시면 얘는 4A분의 3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3A의 값은 4A분의 3보다는 작대요. 요 부동식 풀어주면 된대요. 양변에 4A만큼 곱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4A 제곱은 1보다 작다라는 식 나오겠죠. 따라서 A의 값이 2분의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식 나오겠죠.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A의 값은 4분의 1과 1 사이 값이므로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A 값의 원래의 범위에 의해서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 나올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디귿 보기는 우리가 틀린 보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아웃.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문제 읽자마자 이렇게 쓸게요. 그랬을 때 두 확률 변수 x, y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할 때, 지금 문제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는 표준화해서 문제 풀어줘야겠죠. 준식을 우리가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표준화해 주시면 p 평균이 8이라 했으니까 4에서 8 빼주고 4-8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는 z가 되고 8에서 8 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0이 되겠죠. 식 정리해주면은 얘는 3분의 마이너스 4보다는 z의 값이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식 나올 거예요. 옆에 있는 식 정리해주시면 얘도 표준화해줘야겠죠. z로 표준화되면 8-m의 값을 우리가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z의 값은 똑같이 쓸게요. 8-m을 시그마로 나눈 값. 근데 이게 얼마래요? 2분의 1이 된대요. 여러분 확률에서 정규 분포에서 2분의 1이라는 건 되게 큰 의미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얘네들 그림으로 한번 각각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 곡선 그려주고 Z축 당연히 평균은 0. 이랬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부터 0까지 이 확률값과 Z가 시그마분의 8-m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확률값을 더해주면 2분의 1이 된대요.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8-m의 값은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가 한 이쯤에 있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시그마분의 8-m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도 빗금 쳐보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확률을 더했을 때 2분의 1이 나온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면적은요, 당연히 두 개 더했을 때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요 면적이랑 같겠죠. 여기 하얀색 부분의 면적이랑 같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8-m을 시그마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의 대칭점인 3분의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제 문제 위로 올라가서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구해주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해주면 되겠죠. 밑에다 쓰면 또 잘리니까 위에다가 한번 표준화해볼까요? P, Z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8-m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해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값이에요. 주어진 값을 좀만 더 정리해서 써볼게요. 점점 위로 가네 오히려. 얘는 P, Z의 값은 작대요. 시그마분의 8-m 시그마로 나눠주면 이 부분은 3분의 2가 되겠죠. 아까 전에 이거 얼마라 했죠?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가보면 3분의 4가 된다 했죠. 따라서 구하는 거는 P, Z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얘 계산해주면 2 나오죠.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값이 0.477이 그런데 우리는 2보다 작다 했죠. 따라서 0보다 작을 확률 0.5를 더해주시면은 우리가 얼마라는 거? 0.9772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9772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랬을 때 gx를 정적분이 주어져 있는 식으로서 정의했네요. 이런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 문장 해석하는 게 가장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가 이거는 해석하도록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극값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미분부터 해줍시다. g'x는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fx라고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fx 이렇게 쓰고 싶어요. 미적분학 기본 정리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두 개 소거시켜주면은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선생님은 편의상 이 부분을 hx라고 할게요. let hx. 그럼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f라는 함수는 원래 3차 함수였죠. 그걸 정적분했대요. 그럼 얘는 몇 차일까요? 그렇죠. 4차 함수 되겠죠. 또 하나, 최고창의 계수는 원래 fx가 최고창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얘 적분해주면은 4분의 1로서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인 이 문장 해석하는 걸로 가볼게요.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은 도함수 g'x에 대해서 g'x가 0되는 이 방정식을 고려했을 때 이 방정식이 단근 또는 홀수중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홀수중근이라는 건 3중근 혹은 5중근 이런 애들을 의미해요. 등이 오직 한 개여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예제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fx를 셈이 x세제곱이라고 잡고 gx를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이라고 잡을게요. 그랬을 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아요. 얘 미분하면은 3x제곱 나온다라는 거. 얘 미분해주면 5x 4제곱 나온다라는 거. f랑 g 둘 다 f'0의 값과 그 다음에 g'0의 값이 0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두 개의 함수 f랑 g가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x세제곱의 그래프 개형은 0 기준으로 이러한 늘씬한 S라인 그래프잖아요. 마찬가지로 5차 함수도 더 늘씬한, 더 날렵한 이런 그래프겠죠. 둘 다 x는 0에서 f랑 g 모두 x는 0에서 극값을 갖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비록 0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 0이더라도 지금 도함수를 관찰했을 때 3x제곱이잖아요. 그쵸? 0을 기준으로 0보다 조금 큰 값 혹은 조금 더 작은 값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두 개 다 관찰할 수 있겠죠. 그쵸? 둘 다 양수예요.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둘 다 양수, 얘도 0보다 클 때, 작을 때, 전부 다 양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미분계수의 값이 비록 0이더라도 그 지점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거, 엄밀히 말하면은 도함수가 짝수중근을 갖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함수가 그 지점에서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g라는 함수가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g라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중근을 가지는 이러한 지점이 아닌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지점이 아닌 단근 혹은 홀수 중근을 갖는 지점들이 오직 한 개라는 걸 의미해요. 이 부분 해석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주어져 있는 g'x의 값이 단근 혹은 홀수 중근의 값이 오직 한 개여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hx가 지금 4차 함수라 했잖아요. hx를 미분하게 됐을 때 h'x의 값은 다시 문제로 돌아갔어요. f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4차 함수 hx의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W자 모양일 텐데, 극점들의 x좌표들을 한번 표시해 주면은 fx가 0 되는 지점이 각각 마이너스 1, 1, a가 되므로 여기다 마이너스 1, 1, a라고 쓸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면 h0의 값이에요. h0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0까지 ft dt이므로 고민 안 하고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즉 0인 지점을 하나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가 0,0이 될 거예요. 0,0을 지나도록 우리가 x축을 그려주시면은 현재 그래프 개형상에서는 x축과의 교점 개수가 총 몇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전부 다 여기서는 단근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hx는 0이라는 방정식을 고려했을 때 단근이 4개 가지면은 우리는 그 값을 지금 4개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 말을 하면은 0이라는 지점은 앞에 2x라는 이 인수 때문에 중근이 되므로 우리는 그 값을 갖는 지점이 3군데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g라는 함수가 오로지 하나의 그 값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점은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지점은 우리가 a의 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x는 a에서의 함수 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x축과 만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중근을 갖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쵸? 물론 이 지점은 x축과 닿아도 상관없어요. 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그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중근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a에서의 함수값, 즉 ha의 값이 0보다는 크거나 혹은 같아도 된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써보면 ha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h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a의 값이 적분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한 번 더 풀어 써줘야겠네요. 0에서부터 a까지 t세제곱 마이너스 a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dt 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귀찮지만 정적분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적분해 주시면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at 0에서부터 a까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 쏙쏙쏙 대입해 주시면 준식은 4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플러스 a 제곱 0 넣어봤자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식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 a 4제곱 플러스 2분의 1 a 제곱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a의 값은 분명히 1보다 크다 했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2분의 1 a 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향 바뀌겠죠. 이걸 만족해주는 a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6 사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a는 애초에 1보다 크다 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1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루트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20번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요번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길 바래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에는 A1이 0과 1 사이 값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나 조건이 주어져 있대요. 이랬을 때 A7의 값이 2였을 때 A25의 값을 구하여라.
소위 말하는 약간 노가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A25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A25는 홀수이므로 우리가 나 조건을 따라줘야겠죠. 그러면 n자리에다가 12를 넣은 거겠네요. 따라서 A2 곱하기 A12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A25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A2와 그 다음에 A12의 값을 알아야 된대요. 우선 A2의 값부터 먼저 써볼까요? A2의 값은 n자리에 1을 넣어준 값이죠. 따라서 얘는 A2 곱하기 A1 플러스 1.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앞서서 말했지만 A12의 값이죠. A12의 값은 A2 곱하기 가 조건에 의해서 n자리에 6 넣은 A6 플러스 1. 요 값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전이랑 같은 논리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12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6의 값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밑에다 또 한번 써볼게요. A6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n자리에 3을 넣은 값이므로 A2 곱하기 A3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계속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A6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3의 값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A3의 값을 써보면 A3는 나 조건을 이용해 줘야겠죠. 나 조건에 의해서 n자리에 1을 넣어주면 A2 곱하기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A1과 A2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모조리 전부 다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힌트로 준 게 A7의 값이죠. A7의 값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7의 값은 n자리에다가 우리가 3을 넣어주면 나 조건에 의해서 2라는 A7의 값은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A2 곱하기 A3의 값이 너 2항에서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가 들어가는 어떤 시계값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주면 쏙 대입해주면 A6의 값이 5가 된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12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면은 A6의 값이 5이므로 얘는 5 A2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원식에다 대입해주면 A2 곱하기 A12의 값인데 A12가 5A2 플러스 1이므로 5A2의 제곱 플러스 A2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A1과 A2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쓰다 만식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 식을 A2 곱하기 A1을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면 A2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A1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A2의 값은 A1의 값이 0과 1 사이 값이라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A1분의 1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죠. A2의 값을 A3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준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A2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A1 해주면 마이너스 2 했을 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조금 더 이쁘게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해주면 1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므로 여기다 마이너스 2 써주고 플러스 3A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복잡하지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던 A3의 정보를 윗식에다 한번 대입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정리한 식을 밑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A6이라는 거는 5라는 값이 나온대요. 근데 A2라는 값은 아까 전에 A1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고쳐주면 1-A1 분의 1 곱하기 아까 전에 A3의 값은 A1에 대한 식으로서 1-A1 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A1 더하기 1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그쵸? 어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식을 보시면은 A1에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고쳐주시면 1 이항시켜주면 4 곱해주면 1-A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A1.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0이 아니에요. 양변 1-A1의 제곱 곱해주시면 준식은 4 1-A1의 전체 제곱, 그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A1.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바뀌었네요. A1에 관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정리해 줍시다. 그러면은 4A1의 제곱 마이너스 8A1 플러스 4의 값은 이항시켰을 때 플러스 2 되고 마이너스 3A1은 0 된대요. 동요한 길이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4A1 제곱 마이너스 11A1 그 다음에 더해주면 6 나오는데 제발 인수분해 되어라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4A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1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A1의 값은 4분의 3 혹은 2가 된대요. 좀 왔다 갔다 해야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비교적 작년 21번보다는 좀 무난하게 구했네요. 그래서 A1은 4분의 3이라는 거 얻었습니다. 그럼 A2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A2는 1-4분의 3분의 1이었죠. 계산해주면 여기 4분의 1 나오니까 A2는 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A2가 4라는 거 얻었으면 끝났어요. 진짜로 우리가 맨 처음에 궁금했었던 A25의 값은 A2에 대한 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냈으니까 따라서 5 곱하기 4의 제곱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계산해 주시면 84, 82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1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항 정리를 이용해 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8까지 8 컴비네이션 r에 3의 x제곱 r제곱 곱하기 1에 8-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r 자리에 1을 넣은 식만 관찰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개수는 8 컴비네이션 1 이것만 쓰면 안 되죠. 여기다 1 넣었을 때 여기 3도 나오니까 곱하기 3. 그래서 정답은 2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f0의 값은 4래요. f1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적분 문제네요. 우리가 원래 함수 fx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해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제로의 값이 f0의 값이 4이므로 적분상수 c 값은 4라고 맞춰주면 되겠네요. 구하고자 했던 건 f1이므로 f1은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4 계산해 주시면 정답 12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에 관련되어 있는 뺄셈 계산이네요. 밑이 같은 로그들은 진수들끼리의 나눗셈으로 바뀔 수 있어요. 8하고 72 나눠주면 9 나오겠죠. 로그 3의 9의 값은 9가 3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2. 2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요것과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였을 때 이제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할 거예요. 만나는 교점 개수가 2개라는 건 극대 혹은 극소 지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 주시면 12x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0 되는 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은 웨이브 그려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죠. x의 값이.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쏙 넣었을 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더하기 7 산수해 주시면은 여기는 15 나오네요. 1,15 마이너스 1,15 1 넣었을 때는 4 마이너스 12 플러스 7이므로 산수해 주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로 직선인 y는 k가 교점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은 요 지점 지나가던가 혹은 요 지점 지나가야 되는데 k의 값은 양수라 했죠. 따라서 k 값은 15라고 해주면 되겠죠. 15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함수는 x의 값이 1인 값 기준에서 지금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우리가 연속성을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x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식 써주시면은 바로 계산할게요. 좌극한의 값은요 1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이다 라고 써주면 될 건데, 우극한은요 1 대입해주니까 분모가 0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으로서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써줘야 돼요? 극한으로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가 된다 라고 이렇게 씩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눈여겨서 보세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똑같이 0분의 0꼴이어야겠죠. 따라서 1 넣었을 때 0 되려면은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의 값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준 상태에서 우리가 유리화해 주시면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유리화 하려면은 얘 친구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x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써준 상태에서 친구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2의 값을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또 약분 되겠죠. 극한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x에다 1 넣어주면은 루트 4 더하기 2이므로 우리는 4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즉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값이 4가 된대요. 따라서 a의 값은 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구하고자 했었던 건 a 플러스 b이므로 a 플러스 b는 6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6.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겠죠. 위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고 빼기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요거 계산해서 는 0이라고 두면 그래프상의 교점의 x좌표 계산할 수 있겠죠. 빠르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10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6x는 0. 따라서 교점의 x좌표들은 0하고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식을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뺀 식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dx. 이거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6분의 마이너스 최고 차이 계수 마이너스 1 곱하기 6 마이너스 0의 전체 세제곱. 이거 적분해 주시면 답 나오겠죠. 6 약분해 주시면은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36.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가 3분의 파이이고 선분 AB와 선분 AC가 3대1인 삼각형이 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7이었을 때 선분 A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그러면 AB는 3K겠네요. 그랬을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현 BC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같은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점 A를 왔다 갔다 움직여도 이 각도 3분의 파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주각이 동일하니까. 그러면은 점 A를 좀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원의 중심을 관통하도록 하는 요런 지름의 끝이 되도록 A라는 점을 이동시켜 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름을 지금 한 변으로 하고 있으니까 삼각형 A'BC는요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여기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그대로 3분의 파이겠죠. 3분의 파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60도래요.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 했으니까 지름은 14죠. 60도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그렇죠?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길이는 7이고 여기는 7루트 3이 되겠죠. 쌤이 이거 쓴 거는 7루트 3이라는 이 현 BC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쓸 거냐면은 코사인 정리를 한 번만 써주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바로 써볼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요
2 곱하기 3분의 파이를 둘러싸고 있는 두 변 k 곱하기 3k를 이용해서 얘네들 제곱한 거 k제곱 더하기 제곱해주면 9k제곱, 또 얘 제곱한 거 7루트 3 제곱한 거를 빼주시면은 코사인 정리가 완료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1이죠. 그랬을 때 2분의 1이니까 등식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여기는 1되고 여기는 3k제곱, 너는 10k제곱, 너는 산수 좀만 나중에 할게요. 얘는 7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등식 양변에 3k제곱 곱해주면 3k제곱은 10k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곱하기 3 너 이항시켜주면 7k제곱, 너 이항시켜주면 7의 제곱 곱하기 3 양변 7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k제곱의 값은 21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1.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 3, 4, 4가 하나씩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꺼낸 수가 3이면은 주사위를 3번 던지고 3개의 눈의 수를 합해서 점수로 합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이면 주사위를 4번 던지고 4눈의 수의 합을 점수로 한다 라고 했어요. 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얻는 점수가 10점일 확률은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첫 번째, 되게 29번 답지 않게 쉬운 문제네요. 3을 뽑았을 때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3을 뽑을 확률은요 2개니까 5분의 2겠죠. 이거 알고 들어갑시다. 5분의 2. 이랬을 때 우리는 주사위를 3번 던져야 돼요. 3번 던졌을 때 그 3개의 숫자의 합이 지금 10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써봅시다.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큰 수부터 쓸게요. 6, 3,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서 일부러 6, 1, 3 이렇게 쓰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을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나열해주기만 하면은 6, 1, 3이라는 경우의 수는 이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얘 나열하는 방법수는 그쵸? 3팩토리얼 6개겠죠. 그 다음에는 6, 2, 2 이렇게 뽑았을 때에는 얘네들도 나열해줘야 되는데 얘네들 나열하는 방법수는 우리가 3팩토리얼에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서 2팩토리얼 나눠주는 걸로 계산해주면 3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 더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5 나오고 4 나오고 1 나오고 이거부터 써볼까요? 그러면 5 나오고 3 나오고 2 나왔을 때 또 뭐 있지? 4 나오고 4 나오고 2 나왔을 때 또 뭐 있죠? 4 나오고 3 나오고 3 나왔을 때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 체크해 보면 얘는 3팩토리얼 6개, 얘는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6개, 얘는 아까 전에 같은 것이 있었을 때에는 3개 나왔었죠? 3개, 얘도 3개. 이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3 더하기 9, 15, 21, 24, 27까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주사위 몇 번 던진다 했어요? 3번 던진다 했죠. 따라서 이 경우일 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주면 5분의 2의 확률로서 3이 적힌 공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6의 세제곱분의 27의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3을 뽑았을 때 점수의 합이 10점이 나올 확률이 나온대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4를 뽑았을 때 기본적으로 주머니 안에는 5개의 공 중에서 4가 적혀있는 공이 3개 있으므로 5분의 3이라는 확률 적어 놓고요. 이거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세봅시다. 4개 숫자를 합했을 때 우리가 10이 나오려면 제일 먼저 6, 2, 1, 1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5, 3, 1, 1
이런 확률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혹은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빠짐없이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급하게 푸시지 마시고 천천히 순서상 이렇게 작성하는 것부터 집중해서 써주세요. 4, 4, 1, 1, 그 다음에 4, 3, 2, 1, 더 없나? 4, 2, 2, 2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게 3, 3, 3, 1 끝났나? 하나 더 있죠? 3, 3, 2, 2 이제 진짜 끝났네요. 이 같은 숫자들로서 이제 나열했을 때 우리가 점수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들을 셀 수가 있겠죠. 나열해주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서 경우의 수 세주면은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일 때는 12가지, 너도 12가지, 너도 12가지, 너는 조심해야 되는 게 4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는 6가지. 이 경우일 때가 제일 많네요. 얘는 4팩토리얼 개니까 24가지. 너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4개. 너도 4개. 얘는 아까 계산했는데 6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 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6. 너네 2개 더해주면 30이니까 얘까지 더해주면 66. 70. 그 다음에 여기 2개 10개니까 80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때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5분의 3의 확률로서 4에 눈이 적혀 있는 공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거죠. 6의 4제곱 곱하기 6의 4제곱 분의 경우의 수 80.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얘네 2개 더해주면 정답이래요. 이렇게 맞춰줍시다. 얘네 2개 더해주는 게 정답인데 5 곱하기 6의 세제곱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은 54 나오시고요. 얘는요 3이랑 2 하나씩 써서 6을 하나 지워주면 3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6의 세제곱으로 분모 맞춰줬고,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여기 분자 40 써준 다음에 2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 나오니까 94 나오니까 분자는 94, 5 곱하기 6의 세제곱. 또 약분이 될 거예요. 2로 나눠주면은 47 되겠고, 2 하나로 나눴으니까 5 곱하기 여기는 6의 제곱 곱하기 3 되겠죠. 아유, 숫자가 좀 크네요. 산수 한번 해보면 6, 6에 36, 5, 3, 15니까 15, 6, 5, 30, 5, 3, 15, 18, 36.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쌤보다 더 계산이 잘할 것 같아요. 540분의 47. 구하고자 했던 건 얘네 2개 더해주는 거였죠. 따라서 복잡하긴 했지만 정답은 587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P 플러스 Q의 값은 587.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3차 함수, gx는 1차 함수이다. 함수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고 h0의 값은 0, h2의 값은 5일 때 h4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인 거는 바로 절대값 함수예요. x가 1보다 작았을 때 hx를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gx라고 볼 수 있죠. 이랬을 때 얘가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래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죠. h0의 값이 0이라고 했어요. x가 0이었을 때 h0의 값이 0이라는 건 f0 마이너스 g0의 절대값이 0 된다라는 거죠.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시계값이 0 된다라는 거예요. 이므로 누누이 말했었던 y는 fx 마이너스 gx는 x가 0이었을 때 x축에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y는 fx-gx가 x는 0에서 x축과 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절대값 fx-gx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를 대충 그려놓고 이 지점을 a, 0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x축이 여길 지나가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x축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드라큘라 이빨 모양이 될 거예요.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러면 미분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시계값이 0되는 지점에서는 원래 함수 fx-gx는 x축에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말이랑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 y는 fx와 y는 gx, 얘네 두 개는 x는 0에서 접한다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은 x축과 0에서 접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몇 가지 그려보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내용인데, x축이 있었을 때 0이라는 지점에서 접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3중근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접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0에서 미분계수가 0일 때만 그래요. 0이 아닐 때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극소점에서 제일 많이 보는 내용이죠. 극소점에서 이렇게 0이 되도록, 또 하나는 극대점에서 0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지금 쌤이 그린 거는 y는 fx-gx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까요? y는 절대값 fx-gx를 그려보면은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렵지 않게 둥글 다 x축이라고 써놓고, 얘도 여기 둥글, 여기는 뾰족,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첨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서서 말했지만 x가 1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따라서 얘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그 다음 내용은 얘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둥글, 그 다음에 여기서 뾰족,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에서 뾰족한 첨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부분적으로 x가 1보다 작은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이면 되니까, 만약에 x는 1이라는 지점이 여기였을 때에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래프 개형은 요거 아니면 요거일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주어져 있는 h라는 함수가 x가 1인 지점에 대해서 함수식이 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x는 1인 지점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속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여기는 1인 지점을 표시했으니까 여기다가 나머지에다가도 1인 지점 표시해 봅시다. 여기 뾰족점이 여기니까 1은 한 이쯤에 있겠고, 얘는 1이 한 이쯤에 있겠고, 1이 이쯤에 있겠네요. 이 함수의 이 그래프 개형에서 x는 1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해 주면은 어렵지 않게 f1-g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절대값을 벗겨놓고 쓸게요. 그러면 그 값은 우극한 값이랑 같아야겠죠. hx의 우극한은 여기다가 1 쏙쏙 넣어주시면 된대요. 1 쏙쏙 넣어주시면 f1 더하기 g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f1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g1의 값이 g1의 값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g1이라는 함수 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게 미분 가능성인데, 원래 FM대로 계산하면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각각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말을 했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우리가 도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에서의 도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얘는 fx를 미분해 주고 f'x 거기다 1 넣은 거, gx를 미분한 거, g'1 이렇게 써주시면은 1에서의 좌미분계수 값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우미분계수의 값을 확인해 주시면 얘는 더 쉽죠. f'1 더하기 g'1.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g'1의 값이 0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순점을 얻어야 돼요. 모순. 왜냐하면 g라는 함수는 1차 함수라 했어요. 근데 미분했을 때 1을 넣은 값이 0 나온대요. 즉 얘 말이 지금 되게 어렵게 써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기울기죠. 1차 함수의 기울기가 0이래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 개형도 볼 필요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X.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따져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좌극한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대값 함수를 절대값을 풀어줄 때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fx-g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형태겠죠. 따라서 이때에는 아까 전이랑 반대로 마이너스 f1 플러스 g1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고, 우극한은 동일하게 f1 플러스 g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경우일 때는 f1의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미분 가능성 조사할 때도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호가 이쪽에는 붙어요.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플러스 g'1 그 값은 f'1 더하기 g'1. 따라서 이 경우일 때는 반대로 f'1의 값이 0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일 때는 모순이 아니죠. 그쵸? f는 3차 함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죠. 1에서 함수값이 0이고 1에서 미분계수의 값이 0이래요. 즉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는 x는 1에서 중근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또 다른 하나의 단근을 가질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쓸게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 쓰면서 적었던 내용이에요. fx랑 gx는 x는 0에서 접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은 gx가 결국에는 0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함수를 계산해줘서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써준 다음에 0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2a 더하기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요 값이 뭐예요? gx의 기울기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gx는 2a 플러스 1 괄호하고 0에서 함수값도 계산해 줘야겠죠. f0도 여기다 계산해 놔야겠네요. f0의 값은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나오니까 g라는 함수는 x가 0이었을 때 fx와 접함으로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a가 나오게끔 해주면 gx라는 함수씩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던 h2라는 함수값을 이용합시다. h2의 값은 문제에서 5라 했어요. h2는 f2 더하기 g2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2를 대입해주면 1 되고 2 대입해주면 2-a 값이 될 거예요. 2-a 더하기 x에다 2 넣어주면 여기는 4a 플러스 2-a 식정리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2a 플러스 4가 된대요. 즉 5라는 값이 2a 플러스 4가 되므로 a의 값은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 구했네요. 이제 맨 마지막 h4의 값. 긴 여정이었습니다. f4 더하기 g4 계산해주면 되겠죠. f4의 값은 x자리에 4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9 곱하기 여기는 4 마이너스 a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됐고, 더하기 g4의 값은
a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은 2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4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8 되고 마이너스 a 값 2분의 1 계산해주면 되겠죠. 끝까지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네요. 얘는 얼마냐? 2분의 8, 2분의 7, 7, 9, 63 플러스 8 마이너스 2분의 1 입으로 속속 해주면 62 나오고 약분해주면 31 31 더하기 8이니까 39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간단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가형 30번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오늘 진짜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푹 쉬시고 여러분이 모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